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깃코리아의 조용범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3D 비전으로 로봇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되고, 현재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현장에 적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건지도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그때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뵌 분들도 있고 이미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전시를 나와서 피깃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는 대부분 모르셨습니다. 저조차도 처음 몰랐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2016년에 이제 출시한 브랜드고, 이제 저희 피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먼저 인터모달릭스라고 하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스핀오프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모달릭스라는 회사는 2010년부터 벨기에 소재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구글이나 나사, ABB 등과 같이 로봇을 사용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산업 로봇뿐만이 아니고 AMR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정거장에 들어가야 되는 수리를 하는 위한 로봇이라든지 그런 로봇을 사용을 할 때 거기도 로봇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2014년쯤에 빈피킹 솔루션에 대한 프로젝트가 먼저 저희 쪽에 접수가 됐었고요. 3D 비전은 이미 예전부터 15년, 20년 전부터 다 쓰이고 있었고 기술은 다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크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저희 오너 이제 창립자 멤버인데, 이 창립자가 이제 처음에 저희를 프로젝트 개발할 때부터 누구나 쓸 수 있게 편하게 로봇 비전 메이드 이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피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출시를 해서 지금 2024년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비전 플랫폼 제너레이션 2 버전까지 나왔고, 크게 카메라가 이제 요번에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2019년부터 들어와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벨기에에서 시작을 해서 독일, 미국, 한국의 지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 전 세계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로봇은 그냥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모터를 가지고 사람이 지정해 놓은 티칭하는 대로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대상물도 그만큼 정밀하게 위치를 해야지 로봇이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에 대해서 하는 게 로봇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핸들링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용접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샌딩, 도장 이런 식으로 로봇의 응용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응용 분야에서 저희 3D 비전, 피깃에서는 3D 비전을 이용해서 그 로봇 어플리케이션 별로 이제 엔진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끔 이제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저희가 시장을 넓혀나가는 지금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라인업을 보시면 카메라, 3D 비전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로봇과 혹은 PC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이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로봇과 카메라 간의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가 이번에 이제 2세대로 바뀌면서 여기 SD2 카메라, 그 다음에 HD2 카메라, 그 다음에 XLHD2 카메라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저희가 구조광 비전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2세대 카메라가 되면서 이제 스테레오 비전하고 구조광 카메라하고 레이저 삼각법, 레이저 카메라하고 3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점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로봇 메이커의 엔지니어였고요. 그전에는 생산기술 팀에서의 또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비전이랑 아예 별로 이제 쓰기만 하는 사용자였지
이거를 제가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렇게 오래 여기서 일을 할 줄이라고는. 근데 처음에 피깃을 만났을 때 제가 로봇에 대한 지식만 있었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피깃 엔지니어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받고 그 엔지니어 분한테 그 엔지니어분이 너무 바쁘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저한테 좀 빌려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데모를 해서 고객한테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 급하니까 저는 받아서 전화하면서 해야지라고 했는데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그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3D 비전이 이제 나왔구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피깃에 입사하게 돼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카메라별로 이제 SD라고 D라고 하는 게 이제 데피니션 분해능인데 이제 SD는 저희가 주로 쓰이는 게 디팔레타이징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나 쌀포대 아니면 뭐 버킷통 같은 거를 디팔레타이징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혹은 빈피킹을 할 때는 이제 단조 라인 같은 데 가보시면 빌렛이라고 하는 원형 원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간단한 형태의 물건을 꺼낼 때는 SD 카메라를 써도 충분히 이제 빈피킹 혹은 디팔레타이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D라고 들어가 있는 건 이제 하이 데피니션 이제 급의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 한 80% 이상이 이제 이런 솔루션으로 팔리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제조업은 결국은 이 정밀한 작업을 마지막에 꼭 필요하게 됩니다. 정밀하게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용접을 할 때도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밀한 작업이 꼭 필요한 라인에서 HD 카메라를 써서 저희가 빈피킹을 하거나 로봇 가이던스를 하거나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세대 카메라이고요. 여기 보시면 1세대 카메라는 저희가 HD가 이제 23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 쉽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230만 화소의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3D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 구조광 타입의 방식으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세대 카메라가 나오면서 SD는 액티브 스테레오 타입의 카메라로 바뀌었고, HD 또한 이제 HD는 그대로 스트럭처 라이트로 쓰지만 500만 화소의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XLHD는 이제 레이저 스캔 타입의 카메라로 바뀌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 3D 로봇 비전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3D 비전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4가지 종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컨베이어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레이저 쏘고 컨베이어가 지나가면 3D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레이저 광상광법을 이용한 이게 카메라가 있고요. 이게 가장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이 3D 비전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오래됐을 거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레이저를 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뭐 스테레오 비전, 2D 사람의 눈과 같이 이제 2D 비전과 2D 비전을 이용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만들어내는 스테레오 비전. 그 다음에 TOF 타입의 3D 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광 타입의 3D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예전에는 요 스트럭처 라이트만 썼지만 지금은 이 3가지 형태의 카메라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에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카메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최적의 카메라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제안을 드리는 형태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UI상에 보이는 이제 결과창에 보이는 화면인데요. 화면만 보이는 내용인데 2D 이미지는 그냥 저희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2D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요. 3D 이 탭에 가면 현재 카메라에서 보이는 찾은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를 하면 3D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제 3D까지의 영역은 비전에서 현재 피깃한테 준 데이터고, 그 다음에 포인트부터 오브젝트까지는 실제로 피깃 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에서 준 포인트 클라우드를 분석해서 내가 어디를 볼 건지와 이 물건을 찾았을 때 로봇은 이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자세까지 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창이 저희 UI상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서 어떻게 마지막에 물건을 찾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로봇 어플리케이션별로 엔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로봇 어플리케이션별로의 똑같은 이름을 따라가진 않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 엔진 이름을 만들었는데, 피기 티치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물건을 등록을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이 박스 혹은 내가 지정한 영역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등록하는 방식은 CAD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로 모델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렉스 엔진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2D 이미지 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실린더 형태의 물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박스에는 실린더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 지름은 뭐 몇 파이부터 몇 파이까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실린더 형태의 물건을 여러 개의 물건이 있어도 각각 다 찾아내는 형태의 이제 기하학적 형상을 탐색하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찾을 수 있고 홀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사각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패턴 엔진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 두 가지 엔진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패턴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이 플렉스와 유사하지만 예를 들어서 꽉 붙어 있는 박스 혹은 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붙어 있는 부분이 감지가 안 되죠. 확인이 안 되죠. 이 분해가 안 되니까, 분해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제품이 이 제품 사이즈를 정확히 지정해 놓고 이 형태의 제품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스스로 이 박스에 이 사이즈의 물건을 이 큰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사이즈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 엔진이 실제로 이제 처음에 디팔레타이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디팔레타이징을 전용으로 하는 뭐 박스뿐만이 아니고 뭐 포대, 쌀 포대라든지 아니면 화학 공장에 많이 쓰이는 포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대들을 꺼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 버켓통이라고 하는 그 통을 디팔레타이징 하는 용도를 이용해서 쓰는 이제 딥러닝이 적용된 디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티치 엔진하고 플렉스 엔진은 물건을 꺼내는 데 집중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박스와의 충돌도 확인해야 되고 로봇의 자세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의 모션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이 박스에서 이걸 꺼내는 게 중요한 엔진이니까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케이트 엔진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로봇한테 프레임을 주는 거죠. 이제 실제로 로봇은 로봇 베이스 프레임 기준으로만 이제 티칭을 해놓은 상태로 이제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찾은 포지션을 로봇한테 전달하고 이 포지션을 이제 프레임으로 등록하면 그 프레임부터의 거리로 환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정확히 갖다 놓을 지그가 없어서 로봇을 정확하게 위치시키지 못할 때 3D 비전으로 찾아서 로봇한테 전달을 해주면 계속해서 프레임이 변경되면서 로봇이 내가 처음에 티칭해 놓은 경로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로케이트 엔진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피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에 이 어디서 충돌하는지 어디를 잡아야 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을 하고 그냥 찾기만 하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아직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거는 검사할 때만 쓴 게 있는데요. 이제 디파를 하고 나서 실제로 꺼냈는지를 보기 위해서 쓴 적은 있는데, 이게 처음에 MT 스페이스 디텍션이 하게 된 이유는 팔레타이징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팔레타이징을 하던 뭔가 박스를
이제 쌓을 때, 이 공간이 내가 잡은 박스의 디멘전은 이건데,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부터 차곡차곡 레고를 해서 쌓아라 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물류 라인에 이제 적용하려고 한 4년 전부터 계속 이제 해봤는데, 믹스드로 박스가 들어오면 이거를 쌓는 게, 사람은 두 손이 있으니까 이거를 박스가 쓰러질 것 같으면 잡고 쌓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한 팔만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3단 이상, 이제 마구잡이로 들어올 때 3단 이상 쌓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피라미드 형태로만 쌓여져서 실제로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그냥 박스를 꺼내고 이걸 제대로 꺼냈는지를 빨리 검사하고 나오는 형태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엔진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3D 비전이 결국은 3D 비전이 찾은 데이터를 로봇한테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 넘겨줄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 로봇을 뭐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로봇의 툴을 혹시 캘리브레이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로봇의 가상 툴을, 로봇에 이제 툴을 달아놓고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면 5가지의 가상 포즈를 잡아서 그 포즈에서 로봇의 툴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그 위치를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거와 비슷한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 QR 마커를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본 상태에서 움직여서 카메라가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위치를 다 찾습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자세를 통해서 로봇의 베이스 프레임 위치를 계산해내는 게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는 이유는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있는 경우와 카메라가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QR 마커가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안에 쓰이는 계산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옵션으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식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다고 하면 피깃에서 찾은 포즈가 있고 오브젝트의 포즈를 로봇 베이스 포즈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로봇에서 가지고 있는 로봇 베이스부터 플랜지까지, 그다음에 플랜지부터 카메라까지, 카메라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를 이제 행렬 계산하면 다 소거하고 나서 베이스부터 오브젝트까지의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아주 정밀해야 이 오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이 10자세가 아니고 5자세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고정밀도를 요하다 보니까 로봇의 오차도 있을 거고 피깃의 오차도 있을 거고 유저가 잡는 툴의 오차도 있을 건데, 그거를 제하고도 캘리브레이션 오차가 너무 커버리면 다시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 똑같은 자리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10가지 자세로 바꾸는 걸로 하면서 저희 수식도 조금 안에 바꿔서 실제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자세를 이제 꼭 지정을 해놓은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4가지 자세는 X, Y, Z에 대해서, 포지션 값에 대해서 이제 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2가지 자세는 RZ에 대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4가지 자세가 RX랑 RY에 대한 틸트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자세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로봇의 베이스 좌표를 UI 상에서 카메라 위치로부터의 거리로 환산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의 위치와 이제 로봇 플랜지의 위치, 로봇 베이스의 위치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카메라에서 이제 찾은 데이터를 로봇 베이스 값으로 변환해서 로봇 TCP가 실제로 그 물체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UI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물을 추가 변경하는 게
싶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물론 저희가 됐건 저희 파트너사가 됐건 교육을 먼저 일단 진행을 하면 현장에서 교육을 한번 받고 나시면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실제로 추가 등록하는 거는 오퍼레이터 분들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사, LG전자, L사나 아니면 뭐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업계 쪽에 가면 실제로 물건이 실제 신규 모델이 추가돼서 등록할 때는 직접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모델이 체인지되는 주기가 되게 빠르거든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모델이 추가된다든지 꼭 한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도 여러 전 세계의 모든 나라마다 또 모델이 다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 등록하는 거를 실제로 오퍼레이터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가 쉽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이제 셧다운하고 뭔가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빠르게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보신 것처럼 캘리브레이션하는 작업도 쉽게 돼 있고 3D 비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는 2D 비전처럼 외부 조명, 항상 일정한 조명, 요새는 2D 비전도 많이 강해지긴 했지만, 조명에 좀 그 영향을 덜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게, ROI 투자비 회수 기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투자할 때 가격은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 ROI 투자비에 대한 영역보다 진짜 현장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비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투자하시는 경우도 그렇고 검토하시는 경우도 현장에 작업하실 분을 구할 수 없어서 로봇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로봇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비전을 써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검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저희가 가서 이걸 하시면은 뭐 1년 반 만에 투자비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로봇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 비용 절감이라는 게 결국은 이 비전 엔지니어가 들어가는 것도 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공장에서 공사하는 공기가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준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빔피킹을 개발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공장에 38%의 인력이 이런 단순 노동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노동 작업은 로봇한테 이제 토스하고, 이 단순 노동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서 설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도 자동차 산업이 되게 많이 붐이 일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다 이제 노동자분들이 다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할머니가 많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작업하는 원래 공장 그 기계 한 대에 할머니 한 분이 작업을 하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또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이제 로봇 자동화를 한 다음에 그 한 분이 이제 뭐 3-4대를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빔피킹으로 시작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빔피킹은 어떻게 보면 서브의 영역이죠. 서브를 해서 주는 영역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될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전자 쪽에 그 도어를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가스 누설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나 아니면 조립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자동화에 도전하는 거를 가이던스 영역으로 보고 UI를 계속 또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4-5년 하면서 개발한 내용이 샌딩 어플리케이션, 실링, 조립, 갭 측정, 그 다음 디팔레타이징, 원래 하던 빔피킹과 픽앤플레이스 영역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UI고, 물건을 등록하는 이 셋업은 어디서 찾을지를 등록하는 영역이고요. 네, 디텍션은 무엇을 찾을지, 피킹은 어떻게 잡을지
대한 건데, 이 기본 틀은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엔진이라고 하는 요 파트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뀌더라도 이 안에 UI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배우시더라도 그 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처음에 한번 교육을 받고 나면. 그리고 이제 빈피킹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랜덤하거나 혹은 세미스트럭처 쌓여있는 물건을 3D뷰에 찾아서 로봇이 잡아서 이동시켜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다음에 로봇 가이던스 중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 이제 차를 찾거나 아니면 차에 붙어 있는 무빙 파트를 찾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부품들을 찾아서 빈피킹을 해서 주거나 이런 건데, 이 가이던스를 할 때 큰 제품을 찾는 게 차가 긴 건 한 5m 정도 되잖아요. 그 물건을 한 번에 찾는 게 아니고 이 5m 정도 되는 물건을 포인트 1과 2를 조합해서 찾게 되면 멀리서 찾으면 찾을수록 비전 오차가 커지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포인트를 조합하면 그 가까이서 본 이 비전 정밀도로 계산을 해서 차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치로 찾게 되면 비전이 그 파트를 조립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0.5mm 공차 혹은 1mm 공차를 만족시켜서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립을 하는 조립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실제로 비전은 바깥에 있고 물건을 로봇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물건과 이 모재를 같이 찾아서 틀어진 양을 확인해서 실제로 모재를 이동시켜서 로봇이 조립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팔레타이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와 백스를 이제 디팔레타이징하는 용도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건 이제 케이스 스토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저희 이제 소개 홍보 영상인데, 이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그 자동차 부품사 라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런 부품을 할머니가 꺼내서 이렇게 로딩을 계속 했었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더 이상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봇이랑 비전을 넣어서 저렇게 자동 로딩하는 공장입니다. 이게 저희 거의 처음에 들어갔던 생산 라인에 들어갔던 공정이고, 그 다음에 요 디팔레타이징,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인천에 있는 두산 산업 차량에 이제 샌딩하는 공정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판매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못해도 어플리케이션이 한 수백 개는 현장에 지금 깔려 있을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만 깐 게 한 수백 대 정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한국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21년에 현대자동차 쪽 그 자동화 기술부 쪽이랑 같이 이제 신기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빈피킹을 했었는데요. 스몰 파트 빈피킹을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현장의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크게 2개 이렇게 유튜브 홍보 영상을 이제 내부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 영상 안에 2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전부 다 피깃을 이용해서 했던 겁니다. 하나는 요 빈피킹이 있었고, 하나는 또 저희 샌딩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때도 빈피킹에 대한 니즈는 있었고, 근데 빈피킹을 여러 번 검토는 했지만 실제로 라인에 적용된 게 많이 없었어요. 검증을 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2021년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빈피킹이 한번 성공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차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 이게 저희 그 코비드 때 이제 앰플 주입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유럽에서 시작하자마자 한 3개월 만에 바로 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약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작하는 거를 자동화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UR하고 ABB 유미 로봇을 이용해서 저희 앰플 병 꺼낸 겁니다. 저희가 투명한 건 안 되거든요. 투명한 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색이랑 검정색 띠를 가지고 3D 포인트 클라우드 이용해서 찾아서 이제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두산산업 차량 이제 프로젝트인데 처음에는 2D하고 이제 변이 센서를 이용해서 2.5D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하시다가 이제 요 하신 SI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2D랑 변이 센서를 하고 있는데 이 각도에 대한 보정이 안 되니까 6개월째 계속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어떤 솔루션을 좀 추천해 줄 수 없냐고 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로봇 회사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피깃을 알고 있어서 3D 비전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소개를 해줬고 그때 당시에 이거 주말에 설치해서 세팅하고 바로 현장에 라인 돌려서 이 두산산업차량 분들도 아주 만족하시고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한 6년째 돌고 있는데 뭐 문제 없이 잘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좀 긴 것 같은데 제가 그 소개 자료에도 요 유튜브 링크 다 넣어 놨으니까요. 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현대자동차에서 했던 그 사례 영상인데요. 그 샌딩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 공정에서 어디가 불량인지를 확인해 주면 근데 도장이 불량된 위치는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 불량된 위치를 로봇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위치를 다 티칭을 해놓고 근데 실제로 물건은 이 차와 이 무빙 파트라고 하는 이 물건은 위치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물건을 그 프레임을 업데이트 해주면 거기에 맞게 OLP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 프레임을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무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장 불량의 위치만 가서 하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자동차에 한 5개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사실 투자비가 많다 보니까 한 해에 뭐 하나, 2개 이렇게 해서 점차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이제 자동차에서 개최한 이포레스트라고 하는 매년 이렇게 하는 그 테크데이 같이 하는 게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의왕연구소에서 하는 게 끝났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 피깃을 이용해서 피깃이랑 여기 테슬로 그리퍼를 이용해서 고무호스를 빈피킹하고 그 빈피킹한 거를 여기서 고무호스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저 클립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연구소에서 한 거라서 사실 양산 라인처럼 막 돌진 않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선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건 다 말씀드렸고요. 발표드렸고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